공개해버리면 북한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조금 늦었다고 하면 아직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자체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자, 비건을 만든 것은 문 대통령은 작년부터 우리 연초에도 그 미국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수위가 어디냐? 네네. 그런 거 가늠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이제 미뤄진 건데 그 이동훈 본부장을 보내고 비건을 만든 것은 그런 메시지도 있겠죠.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뭐 저도 사실상 이동훈 본부장이 간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김건 차관보가 UAE 가고 그다음 지금 두 번째로 간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외교가 거의 중단되었었던 거니까 그만큼 사안이 급한 일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 마땅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당분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냉각기 또는 조금 나빠진 악화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쪽 모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런 건 남아있는 걸 챙겨보면 지금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누군지는 알긴 하지만 우리도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하지 않았죠. 그리고 김여정이 나온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는 라인을 한 개 살려놓았고 그다음에 미국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는 차후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이 부분은 지켜보겠다는 거니까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을 마련한 채 움직이는 셈이고 북한이 이제 중국이나 소련 시절 혹은 그 이후 러시아를 상대하는 거나 미국을 상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북한을 자꾸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는데 이 외교력으로 그걸 퉁쳐서 그냥 벼랑끝 전술이라고만 하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강대국들하고 살아남아갖고 치밀하고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플랜을 다 갖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그리고 국제정치에는 약자의 폭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벼랑 끝 전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 북한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거죠. 그 선을 잘 지키는 거죠. 여기까지 넘어가면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데 그 직전까지 잘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전단 문제는 우리가 할 말 없고 북한이 화가 날 만한 사안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때린 거거든요. 출구 열어놓고 때린 것이기도 하다. 들어줄 수 없는 문제를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니라 안 맞아. 전단을 집중적으로 때렸다는 건 그게 우리한테 약한 고리기도 하고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폭파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단 정도로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물론 안 되죠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누적된 남한에 대한 실망이니까 우리가 뭐 북한의 실망을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미국을 움직여서 다시 북한하고 사실 핵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게 맞죠. 뭐 이것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이제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문제, 북핵 문제 테이블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도 석자인데요 지금. 6개 경험치 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북한이 쌀이 필요한 때가 됐다. 또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했는데 더 밀어붙이면 북한 붕괴한다. 이게 전문가들 방송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고요. 또 이게 그냥 미국하고 대화하기 위한 한국을 때리는 것으로만 보는데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그 하나만 해석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대남 메시지고 사실은 대내 메시지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겠지만 말씀하신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리는 없잖아요. 다목적 카드인데 미국이 여기다 갑자기 반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다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다 하는 거고. 근데 차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너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협상을 뭐 대선 이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존재감을 보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이후 북한의 몸값을 올려놓을 필요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더 골자는 미국이 저런 건 알겠는데 남쪽이 하겠다고 한 거 언제까지 미룰 거냐. 예, 북한이 이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진작에 이제 했어야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어? 이런 부분인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말이 거칠고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수많은 이벤트와 회담을 했지만 돌아가서 지킨 게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도 물론 할 말은 많아요. 그럼요. 우리도 뭐 워킹그룹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태도와 할 말은 많은데 각자 할 말은 많으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것을. 지금 개성공단의 부대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선 그 부대 규모가 원래 있던 규모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개성공단 이전에 작은 규모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임시 막사를 해서 주둔하고 훈련하는 정도인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면서 부대를 만드니 전혀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후자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후자는 아닐 걸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지금 대규모 건설을 할 입장은 아닌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만약에 그럴 생각이면 더 파격적으로 개성공단 공장들을 폭파시켜 버려야죠. 그렇죠. 예, 그 자리에 부대 막사를 짓겠다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고, 부대가 주둔지를 이동 배치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한 1년여 걸릴 일인 것 같으니 그게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역으로 생각하면 2년 동안 북한 걱정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포나 위협이 없었는데 다시 공포와 위협으로 돌아온 거는 2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도 풀어갈 수는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왜냐하면 단호한 건 좋지만 균형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죠. 그 다음에 대화를 회복해야 되고, 저는 작은 거라도 예외 면제 같은 것들을 돌파해서 원래 코리아 워킹그룹이 미국이 우리를 모니터링하는 거나 통제하는 그룹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보여줘야 사실상 플레이어로서 힘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돼갔으니까 저는 이런 기로에 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원장님 의견이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사정상 더군다나 대선 직전인데 우리도 선거 직전에 중요한 결정 절대 못 하거든요. 국내적으로. 미국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냐 마느냐 이 정도의 일이 걸렸는데 특별한 일을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웃소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웃소싱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 말은 이겁니다.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나 시끄럽지 않게 정도만 바랄 텐데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미국이 일 정도 하죠 하는데 우리는 오를 가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도 있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걸 찾아보자고 미국만 해줄 수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자꾸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밀어놓고 그럼 우리 그냥 우리 대로 10은 아니어도 한 5, 6군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 공장장이 당국자 같고 제가 바깥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해야죠. 정부를 가더라도 해야죠. 감정 이입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건 너무 크게 미국과 갈등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의 작은 것부터 사실은, 왜냐하면 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고 미국 내부에도 아니 이런 코로나 때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시 정지하자는 여론까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걸 확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오신 김에 미국 선거 얘기도 짧게 하고 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반전의 대통령이라 지난 대선 때도
아무도 당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당선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혹시 모른다고 걸치고 있지만 네.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요. 어려지는 제일 증거가 촉과 감의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로 굉장히 조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 그런 하고 거 안 하죠. 굉장히 예. 곤란한 부분은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고. 예. 볼턴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화는 나겠지만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국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네. 6개 지난 대선에 자기를 당선시켰던 6개 지역에서도 지고 있으니까 네네. 아직도 5개월은 남긴 했는데 어려운 국면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남북 관계를 확 푸는데 찬스가 될지 아닐지는 이 일이 잘못됐을 경우는 다 김준영 원장님의 책임인 것으로 해두고 당분간 자주 모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 주세요. 서울 한 개 주세요. 서울 한 그릇 주세요. 서울 한 벌 주세요. 저기 서울 한 송이 주세요. 서울 한 곡 주세요. 서울 한 시간 주세요. 서울 한 잔 주세요. 보이는 상품에서 보이지 않는 상품까지 서울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현재가 만들고 미래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서울 주세요. 서울 메이드. 이 캠페인은 서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리는 지금 이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환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부담되죠. 1060이요. 전 500이 70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고 알바해요. 월세 무섭죠. 이제 신입사원인데 학자금 대출 갚고 월세 내면 없어요. 전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끊겼는데 나라에서 청년한테 주거비 지원하는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10달이나요? 어디서요? 아, 서울시. 이런 게 진짜죠. 이달 29일까지 신청이네. 근데 신청하면 다 줘요? 자세한 내용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응원하는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1577-7121에서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조기 폐차. 내일의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장혜리입니다. 저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너희 땐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상큼한 자몽 레드, 그윽한 토피넛, 러블리 코랄, 틴트만 해서 30개가 넘어요. 제가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뷰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구독자도 3,000명이 넘어요. 근데 가끔 댓글 중에 혜리님 담배 필 것 같아요?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담배 안 펴요. 노담. 담배는 노담, 나는 노담. 도건 먹자. 많이 안 부르잖아. TBS 기상 정보입니다. 거리를 맞춰두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서쪽 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방의 경우는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도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내일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 2, 3도 정도 올라서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지금 경기도 서해안과 경기 동부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어제 오후 9시 49분경에 오포티키 북동쪽 706km 해역이고요. 규모 7.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21.4도, 습도 74%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TBS 8시 종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감시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원구성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일본의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감시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정보소식통은 북한군이 그제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수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수의 병사가 일부 초소에서 연장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폭파했던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데이빗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 원래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정화간담회에서 개성 그동안 연락상수 신경을 폭발을 안 언급하며 쓰다가 북한이 지속적